최근에 보고된 논문에서도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유산, 조산,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사산 등과 같은 문제를 겪을 위험이 있는 임신 여성보다 크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간호사입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난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제가 난임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인 것 같아요. 이 궁금증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당장 내가 임신할 계획은 아니지만 미래에 언젠가 임신할 계획이 있을 경우 현재의 내 가입력은 호르몬 검사나 초음파 등 난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검사 결과가 내 미래의 임신 여부를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난임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증상들을 알고 있다면 그 증상들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예측과 대처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난임을 의심할 수 있는 6가지 경고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생리통은 가임기 여성의 60%에서 나타나는 만큼 그냥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생리통의 경우 생리 1, 2일 차에 아랫배가 싸르르하게 아프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나 진통제를 한두 알 정도 먹으면 괜찮아져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하지만 심한 생리통의 경우 생리기간 내내 아프거나 혹은 생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혹은 생리가 끝나고 나서 아프기도 해요. 또 진통제를 먹어도 큰 효과가 없고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해요. 이런 경우 자궁이나 난소에 질병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런 심한 생리통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내막증이란 쉽게 말하면 자궁 내막이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난소나 복막 등 복강내로 역류를 하면서 유창을 일으켜서 출혈과 염증,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즉 없어야 할 곳, 난소나 복막 등에 내막 조직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배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 자궁내막증은 근종이나 난소의 혹보다 임신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심한 생리통이 있다면 이 질환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려요. 일반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생리 14일째 배란이 되고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2주 뒤에 자궁 내막이 탈락해서 나오는 걸 생리라고 말해요. 이런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은 배란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고 배란이 규칙적이지 않다면 이 배란이를 예측해서 임신 시도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런 생리불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난소 기능저하 이 2가지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 생리가 불규칙하며 무배란과 부정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난소의 기능은 높지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제대로 난자를 성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배란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소 기능 저하의 경우 생리주기는 비교적 규칙적인 편이지만 생리주기가 굉장히 짧거나 한 번씩 지나치게 빨라지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난소 기능이 저하되었다면 폐경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빨리 임신 시도를 진행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돼요. 일단 본인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BMI, 이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체중이 45kg이고 키가 165cm인 경우 45 나누기 1.65의 제곱은 16.53이에요. 이 수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저체중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체질량 지수가 18.5 이하가 되면 즉 저체중이 되면 무배란성 월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져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되게 심하게 하거나 갑자기 살이 급격하게 빠진 경우 생리를 거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체지방이 너무 줄어들면 영양분이 자궁 내막으로 충분하게 공급될 수가 없어서 수정란이 착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체중일 경우 난임을 유발하게 될 수 있죠. 또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어가게 되면, 즉 과체중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늘어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배란장애나 월경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임신을 해도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체중의 변화도 난임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해요. 클라미디아나 임질은 WHO에서 발표한 성병 중 가장 흔한 원인균이에요. 종종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도 해서 성병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되기도 해요. 여성의 경우 가려움증이나 배뇨통, 많은 분비물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골반 염증성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이 골반 염증성 질환은 나팔관, 자궁 및 경부의 감염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나팔관 폐쇄를 일으키거나 자궁의 임신의 위험성을 높이기도 해요. 남성의 경우 고환과 부고환의 염증을 일으키는 부고환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고환염은 고환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자 운반 통로인 부고환에 감염이 발생되는 건데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흉터를 남기고 통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 또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 꼭 같이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남성의 성욕 저하는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정자 생성과 성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 정자 생성이 줄어들거나 비정상적인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정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지되어야 돼요. 물론 성욕 감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리적인 영향, 스트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성욕도 저하되고 음경이 작아지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발기가 안 되거나 발기가 지속되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성욕 저하의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를 의심해보고 정액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자가면역 질환은 뇌 면역 체계가 자체 기관, 조직, 세포를 외부 물질로 오인을 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질환이에요. 신체 내 만성 염증을 유발해서 난임이나 반복적인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난임인 건 아니지만 최근에 보고된 논문에서도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유산, 조산,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사산 등과 같은 문제를 겪을 위험이 자가면역 질환이 없는 임신 여성보다 크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이 자가면역 질환은 가족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족 중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꼭 의사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꼭 난임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증상이 있음에도 난임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난임은 사실 되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라 난임의 원인 또한 어느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난임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미리 예측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러한 증상은 없지만 내가 임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 난임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을까?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난임의 진단 기준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무조건 1년 뒤에 방문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나이에 따라 가입력은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35세 이상일 경우 6개월 시도 후 난임센터 방문을 권장하고요. 내가 40세 이상일 경우 3개월 시도 후 혹은 바로 난임 검사를 진행한 후 임신 시도해보는 거를 권장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